지금 당장 전화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니, 편하게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긴 하십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켜면 연락처는 수십 개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톡방 알림은 계속 울리는데 내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골프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나만 말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일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나만 혼자 남겨진 걸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공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닙니다.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7%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67%입니다. 10명 중 7명이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52%가 외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던 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만 보이던 날, 왜 내가 저기 있었을까? 후회했던 날, 그날 이후로 약속을 피하게 되고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인지, 친구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편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살 최민수 씨, 30년을 직장 생활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동료들과 술자리, 주말이면 대학 동창 모임, 한 달에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까지 달력은 늘 빼곡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뭐해?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고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떨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한번 볼까요?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 미안해. 요즘 바빠서 말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직장이라는 이유로 만났던 사람이었구나.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구나.
그 뒤로 3개월 동안 민수 씨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든 약속을 잡았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동네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정상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멍하니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말을 안 걸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민수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울 때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수 씨는 말합니다. 그때 산에서 깨달았어요.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최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인맥을 쌓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밝혀낸 이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형식적인 만남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때는 명함 100장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 저렇게 행동해야 하나?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친구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주 3회 이상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평균 주당 12시간을 모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48시간, 1년이면 576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1년에 24일을 모임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정말 행복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절반 이상은 의무감에 간 모임이었을 겁니다. 반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씁니다. 산책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손주와 시간을 보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형식적인 모임에 쓰는 하루하루가 결국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친구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러분 모임에 나가면 늘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건강하다.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비교가 없습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게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친구들과의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적은 노인들이 오히려 우울증 비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고립된 경우는 예외지만 적절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친구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이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인데 솔직히 친구 관계는 돈이 많이 듭니다. 모임비가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 한 달에 4번 나가면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되 많이 누리는 것이 현자의 길이다. 친구 관계를 줄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 돈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평생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항상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고 혼자 차를 마시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친구가 없다는 건 사회적으로는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 없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은 소홀해집니다. 배우자, 자식, 손주, 이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그 에너지를 가족에게 쏟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친구들과 비교하며 사는 대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친구라는 관계를 비울 때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가족, 자기 자신, 평온, 자유. 이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하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동네를 걷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사람들과 인사하십시오.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30분 걷기를 3개월 지속한 노인들의 우울감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김태윤 씨 72살은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합니다.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이 기억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뜨개질, 목공,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순자 씨 68살은 2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주 1회 배우고 나머지는 집에서 혼자 연습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뿌듯합니다. 한 달에 한 작품만 완성해도 1년이면 12작품입니다. 세 번째, 책을 천천히 깊게 읽으십시오. 젊을 때는 빨리 읽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책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 75살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책을 읽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정도지만 그 한 권을 아주 깊게 읽습니다. 읽고 나면 노트에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씁니다. 1년이면 12권, 10년이면 120권입니다. 네 번째, 하루 10분 명상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들숨에 1, 2, 3, 4, 날숨에 1, 2, 3, 4. 이것만 10분 하십시오.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지만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8주 동안 하면 뇌의 회백질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영숙 씨 69살은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분이지만 이 시간이 하루를 바꿉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밤 일기를 쓰십시오. 긴 글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쓰십시오. 아침에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렇게 3가지만 쓰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면 긍정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혼자 있어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4주 쓴 사람들의 행복감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명의 씨 71살은 3년 전부터 일기를 씁니다. 이제는 1000개가 넘는 감사 목록이 모였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느껴집니다. 6번째, 식물을 키우십시오.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말을 걸어주십시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주면 자라고 방치하면 시듭니다. 식물을 돌보면 하루의 의미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분을 봅니다. 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물 돌보기가 노인의 우울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윤미경 씨 70살은 베란다에 화분 15개를 키웁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대화를 나눕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7번째, 작은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주 1회 급식 봉사를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큰 기쁨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4년 더 길다고 합니다. 김순덕 씨 67살은 매주 화요일 노인정에서 점심 배식을 돕습니다. 3시간이지만 일주일 중 가장 보람찬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니까요. 8번째, 산책하며 사진을 찍으십시오. 핸드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꽃, 나무, 하늘,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혼자 걸어도 카메라가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게 됩니다. 조연수 씨 69살은 매일 산책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1년에 1000장 정도. 이제는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창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9번째,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십시오.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요리는 창작입니다. 재료를 조합하고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혼자 먹어도 정성껏 만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안창호 씨 73살은 홀로 살면서 매일 새로운 요리를 합니다. 이제는 100가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매일이 새롭습니다. 10번째,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가십시오. 공원이든 산이든 자연이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 속에 있으면 나도 자연의 일부라는 걸 느낍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시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정숙 씨 74살은 매주 토요일 뒷산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1시간 동안 그냥 있습니다. 그 1시간이 일주일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1번, 3번, 7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다면 이미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선 겁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다. 무리 속에선 나를 잃지만 고독 속에선 나를 찾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